민주당 내지만 좀 바른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자, 최대행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자, 제가 요 기사를 좀 설명해 드린 거는 이제 26일 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모레인데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 항소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재명 대표는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네, 대선 네. 나올 것 같긴 한데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 네. 밖에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이제 뭐 여러 방송 출연하다 보면 민주당을 대변하는 사람들 뭐 대변인도 있고 뭐 전직 대변인도 있고 패널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설령 26일에 1심과 같은 판결, 저는 뭐 1심보다 더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네. 박탈된 상황에서라도 나온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얘기요? 구속돼서도 옥중 출마할 사람이다.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옥중 출마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워낙 그 강고한 그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될 것이고 그 후보가 됐었을 때 유권자들이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연 2심 판결에까지 유죄를 받은 범죄 혐의자가 비록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맞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 같고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심까지는 사실심,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됐느냐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과 관련한 판단이고 3심은 법리심, 2심까지의 재판이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것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심에서 3심 그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채 1%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 번 살아났습니다. 그때 네. 그 경기지사 때 형 강제 입원 시킨 거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2심까지 유죄 받았다가 마지막에 이른바 우리들이 얘기하는 재판 거래 권순일 재판관인가요? 당시에 그 대법원장인가요? 이 재판 거래를 통해서 무죄를 이끌어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실관계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중도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 주셔야 하고 저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그런 얘기들 계속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변인님 정말 누구보다 변호사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법을 지금 지금 너무 줄줄이 나오셔가지고 진짜 변호사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그만큼 명석해 보였다. 아니에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그 네.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그 구속되거나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법이 없잖아요. 미국은 로비스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뭐 수수료를 받고 로비스트로 등록해 갖고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 정치인들이 대부분 변호사법 위반에 이 어떤 담장위를 걸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전직 뭐 정치인 아니면 뭐 전직 뭐 정당인이 구속되면 대부분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러니까요. 방금 그 담장에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미국은 뭐 로비스트라는 얘기를 하지만 한국은 명태균 씨처럼 브로커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예, 뭐 어쨌든 그래도 아까는 좀 변호사님 같았다. 뭐 이런 얘기 한 번 더 하고요. 네, 돌직구님께서도 하셔도 될 것 같다. 꼭 법 공부하시라는데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은 만 나이로도 시운이 되거든요. 네. 그동안은 만 나이로 시운이 안 돼서 아직 40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충분합니다. 네. 만 나이로 시운이 조금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도 더 커져.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할 나이는 좀 지난 거 아닌 건가요?
또 하나 돌직구님이 돌직구를 던져주신 게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도 했는데요. 라는 얘기를 아니, 주셨네요. 여기 또 이겼어요. 네. 국민도 반법조인 됐네요. 아, 그러니까. 네. 국민도 반법조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도 지금 반법조인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예. 아, 잘생긴 변호사 같다고. 이야,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네. 정며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며 들다 지난주에 이렇게 코너명 딱 정하고 저도 이제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네. 요 이름 진짜 괜찮은 거예요. 뭔가 강하지도 않지만 조용한데 뭔가 힘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간장게장이 생각난다 그래야 되나? 아, 간장게장. 네. 저는 게장살에 사실 싹 좀 스며들듯. 자극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담백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누군가는 조금 더 선명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아유 우리 정 대변인 같은 자세를 계속 갖게 되면 아마 오래 정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어느 중심을 찾아야겠죠. 저는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정치했는데 네.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는 어떤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정말 양극단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중간에서 잘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나름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정치 이제 1년 반 하셨는데 잘 맞아요? 어때요? 계속 앞으로 사는 20년을 할 만큼 잘 맞아요? 제가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을 잘 조정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네. 누구라도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으면 야 일로 와봐라. 니네 왜 그래? 이렇게 화해도 이런 시키고, 화해도 시키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정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처럼 또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정광재님은 초등학교 전교 1등 관상이세요? 초등학교 아니 전교장 했는데. 아 그래요? 대학교 수석 강사이신 건 아니고 초등학교?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정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저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정치인들엔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들 중심으로 많아갖고 그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정치하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정치 사안들을 보면,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렇게 바뀌었대요. 저도 사실은 그거는 팩트 확인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계 오래 계셨던 분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막 치열하게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치고받고 해도 네. 끝나면은 식사하고 밥 먹고 술 한잔 하면서 또 협상하고 같이 풀고 그러면서 또 답안을 찾아가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뭐 얼굴도 안 본다. 그러니까 그게 네. 아까 얘기했었던 야 법대로 하자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네. 서로 갈등이 격화되는 거예요. 야 너 나 고소했지? 너 내가 나오면 봐봐. 너 비슷한 일 있으면 내가 또 고소할 거야. 나도 가만 안 있어. 네, 가만 안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과거에는 정말로 정치라는 게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과거에 낭만이 있었던 기자들 또 정치인들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도 언젠가부터 민주당 의원들하고 예전 기자 때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네. 요새 전화 통화는 뭐 할 일이 없고 우연히 보더라도 그냥 아유 뭐 잘 지내시죠 이 정도만 하지 속 깊은 대화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웃고 넘어가고 네. 그냥 악수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법조인이 아닌 우리 대변인님 같은 분이 또 이렇게 유연한 성격 가지신 분이 정치 진짜 세련되게 잘하실 것 같아서 네. 뭔가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윤재님인가요? 정광재 대변인님 응원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하면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네. 멋있는 좋은 말도 말씀이시네요. 네, 주셨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도 한덕수 그 총리 탄핵과 관련해서 애초에 무분별한 일이었다. 뭐 이재명 대표 엎드려서 사과해라. 뭐 이런 글도 주셨고 또 페이스북 글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네.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더 이상 줄탄핵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라고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저건 강도 높은 비판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그렇습니까? 비판이 아니에요. 네, 아, 왜냐하면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인정. 네.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탄핵 재판 9대 0의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9대 0의 결과가 나지 않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탄핵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끄는 정당 아니에요? 아까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네. 우리의 탄핵이 과한 측면이 있었다. 아니 근데 저는 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몸조심하라 있잖아요. 네. 그 누가 보더라도 그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다 조폭 연상시키고 그거 나중에 정치하는데도 도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그 원고에 없던 발언이었는데 뭐 제가 과했네요. 이럴 수 있죠. 과했습니다. 네. 제 본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국민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사과 한 번도 안 했네요. 한 번도 안 해요. K 엔비디아 얘기할 때도 하고 나서 그냥 뭐 즉흥적인 아이디어였다 막 이런 아니 얘기 그리고서는 했잖아요. 또 이번에는 뭐 저 유발하라리 만나갖고 네. 그거 얘기했다고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다고 외국 사람한테 가서 꼰질러요. 뭐 아니 난 참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유발하라리도 좀 당황한 표정으로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얘기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점잖게 넘어갔는데 지금 나라 망신을 시키고 왔어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근데 우리가 사과를 바라는 거 자체가 사치인지도 모르죠. 뭐 그렇다. 네. 사과를 할 사람이었으면 진작 했겠죠. 근데 저 의견 어떻게 보세요? 사과를 하면 좌파가 아니다. 좌파는 사과 잘 안 합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면 좌파가 아님.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민주당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위선 정당이고 독선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독선이라는 말이 홀로 독자의 선할 선자거든요. 자기만 맞다해요. 위선은 위장한 선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만 선한 척해요. 그러면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악마화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탄핵이잖아요. 우리 네. 편은 다 착한 사람. 그러니까 독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편은 설령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뭐 여배우와 스캔들 그런 신경 안 쓰잖아요. 양문석 보세요. 또 양문석 의원, 김남국 의원 코인 그렇게 거래해도 우리 당 의원이니까 그렇죠. 제명 안 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독선이고 위선이거든요. 그 위선과 독선 정당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한번 남겼잖아요. 그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의 문맥은 그거였어요. 뭐 우리 군 장성들이 한미 동맹에만 너무 기대 갖고 자강에는 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장성들 그러려면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저는 민주당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만 지금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탄핵 기가 9대 0으로 된 상황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대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 질문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뭐 정말 이렇게 가정하는 것도 참 죄송하지만 그냥 가정을 해서 만약에 민주당의 대변인이시다라면 대변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대변인으로서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 제명! 저놈도 수박이네. 야 속이 빨갛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수박 소리는 듣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얘기가 사실 이게 정상이라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진짜 사과부터 나와야 된다. 네. 네. 정치라는 게 책임이 중요하거든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이번에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과 관련한 비용을 지금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탄핵에 앞장섰던 정당이나 여기서 직접 책임져야 한다라는 법안을 오늘 냈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맞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소송하잖아요.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럼 여기도 탄핵이 일종의 원고고 이 탄핵 당한 사람은 피고잖아요. 피소추인이잖아요. 소추인과 피소추인. 그러면 탄핵 재판을 졌다면 그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될 게 아니라 탄핵을 주도한 정당에서 돼야 되죠. 좀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가 지금 워낙 민주당의 절대 다수라서. 의석이 처한 상황이라 통과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네 돈이면 그렇게 했겠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좀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